예,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 박정민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북부지구 사무처장님이신 천병삼 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노동원 TV 시간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자. 그런데 긴급하게 저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제연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저임금 내용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노동원 TV에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까? 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행위 주체와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료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후에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모습들은 모두 위 4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최저임금이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논란의 요지를 쉽게 알기 위해서 먼저 결정 시한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한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 날짜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첫 번째 요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은 6월 29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최저임금위의 구성은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그리고 공익위원 9인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한을 훌쩍 넘겨버리기도 일쑤인데요. 물론 이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몇 차례 최저 시한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6월 29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있는 이 이의 제기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매년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8월 5일은 칼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언론에는 언제나 최저임금 관련해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회의니만큼 그만큼 많은 관심과 중요도가 있으니 늘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른 최저임금이 보니까 이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을 무력화했다 이런 게 좀 얘기 나오거든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임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기본급의 각종 수당, 식대비,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 등 복리후생 수당 등을 합쳐서 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는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체 임금은 그 전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소위 꼼수라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최저임금은 적어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니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임금이 돼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이만큼만 줘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대로 많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난 법적인 책임도 없어 이렇게 면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나도 의무를 다했으니까 너도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전문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값싼 노동으로 규정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이 노동의 가치마저도 싼 노동과 비싼 노동으로 나누는 거죠. 사실 노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천시받거나 차별되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이 결국에는 이제 최고임금이 된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순서를 좀 마치기 전에 우리 또 천병삼 차장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당장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 함께 공생하며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하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에 결정이 되었지만요.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은 아마 1만 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1년에 최저임금이 좀 높은 비율로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도 하고 했는데 만 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폭이 적게 오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참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은 내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더욱 힘있게 투쟁을 할 것이고요.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투쟁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으로 목표 잡으시고 많이 싸워주시면 저희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천병삼 민주노총 경기 북부지구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